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탑이죠. 프론트. 고기 불판처럼 생겼는데, 자, 이 형태는 탑으로 보고 스케치해서 뽑아내고, 아랫부분 파이프 같은 거는 따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탑으로 보시고, 카메라는 패를 프로젝션 해주시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작업해서 최종 결과물만 밀리미터로 바꿔서 축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폭이 136이죠. 그러면 68mm씩. 자, 높이는 96입니다. 그러면 48mm씩. 자,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잘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길이가 여기죠. 64mm. 그러면 32mm. 자, 요 부분 없는 거죠. 그죠? 일단은 이 부분은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필렛이 들어가 있죠. 치수가 R12. 그러면 자, 2D 필렛으로 하죠. 12mm 주시고, 자, 2D 필렛은 참 쓸 때마다 괜찮은 툴 같습니다. 제가 설치한 루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얘가. 자, 이제 이 두께가 6.6mm니까 요거는 옵셋으로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6.6mm. 이 부분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 높이가 16mm인데 이 끝부분이 지금 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아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6.6mm니까 지름이 6.6mm 짜리 아크겠죠. 자, 이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뽑아내고 라운드 콘으로 얘를 돌려주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자주 쓰는 또 팔로미 이거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한번 써보죠. 일단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한 개 더 할까요? 자, 제가 두 개를 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해 놨습니다. 자, 각각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팔로미보다 라운드 콘을 먼저 해보죠. 자, 16mm니까 16mm 뽑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6.6mm니까 반지름은 3.3mm죠. 3.3mm씩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바깥 부분 선택하고 안쪽 부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오버랩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오버랩. 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작업을 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작업이 끝났고요. 오버랩 되는 부분에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라인이 두껍게 보이죠. 그죠? 얘를 그룹을 잡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이 엣지는 뭐 별 상관없는데 문제는 깨진 면이 13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다 깨진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반반씩 제가 작업을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자, 먼저 바깥쪽부터 자, 오버랩 없죠? 작업 하시고 자, 안쪽 부분 또 선택해서 이게 또 이제 오버랩 안 생기죠?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 부분에 라인이 좀 짙게 보입니다. 그죠? 요것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이치는 잡으면 되고, 이제 스페이스 보드가 이제 4개가 생겼죠.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적죠. 그죠? 적고 깨진 부분도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자,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룹 풀고 요 정도는 라인만 새로 그어줘도 되겠죠. 그죠? 자, 라인만 그어줘도 이렇게 수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깨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이 깨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수정을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깨진 거죠. 이게 지금 뭐 치수로 보면은 그 치수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0.01m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한 군데 더 있죠. 자, 전체를 작업하는 것보다 반반씩 하니까 깨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고, 또 깨진 것도 수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체크해 보면은, 자, 문제가 전혀 없죠. 자, 수리가 바로 됐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예 안 깨지게 제가 작업을 해 볼게요. 처음부터.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상태죠. 자, 이번에는 라운드 코너 작업할 때 우리가 원래 3.3mm를 줬잖아요. 그죠? 치수를 조금 작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3.3 대신에 3.25 정도로 좀 작게 줘보죠. 자, 3.25로 주고,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다 선택해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전체를 그룹 잡고 체크. 자, 문제가 전혀 없죠. 이게 이제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 확대해 보면은, 자, 두 줄이 생겼죠. 이 부분은 제가 치수를 정확하게 3.3으로 안 주고 3.25로 줬죠. 그죠? 그럼 이 치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0.1mm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이게 우리가 라운드 코너 작업할 때 어느 한쪽 면만 작업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크 같은 경우에 양쪽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일치하게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약간 오버되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날 때 가끔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제가 뭐 이 라운드 코너 루비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추정을 해보건데, 우리가 이 아크죠, 그죠? 아크 부분, 이 아크 부분이 예를 들면요, 아크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아크가 있겠죠. 아크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 세그먼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라운드 코너 올 기본 세그먼트 제가 16개를 줬는데, 자, 세그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아크 길이가 있겠죠. 총 길이. 이 길이가 있는데 이 세그먼트를 개수만큼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점 이하로 끝단위가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그 끝단위 생기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누느냐, 아니면은 끝단위 없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끝단위를 집어넣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세그먼트를 준다고 해서 이 길이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아크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아크 길이를 16등분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세그먼트를 10개를 줄 수도 있고 9개를 줄 수도 있고 주기 나름이지만은, 어쨌든 준 세그먼트 길이 개수만큼 이 길이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끝단위가 생기게 되고, 자, 그 끝단위 처리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약간 작게 주면은 그 끝단위가 겹치지가 않겠죠. 그죠? 이 반대쪽과 겹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일단 해결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큰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아크가 지금 정확하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그먼트 길이만큼 직선 거리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개로 쪼개다 보니까 길이가 0.32 정도가 나옵니다. 직선 구간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작게 주면서 요 구간은 0.1mm가 생겼죠. 세그먼트 길이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원의 범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딱 맞춰주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살짝 수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판단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잘못된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라운드 코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작업해 보죠. 얘는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자, 요 부분도 이 라인 안 보이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 웰드를 해서 여기도 웰드해서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선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완벽하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을 잡고 한 번 더 체크. 자, 그리고 얘는 놔두고요. 자, 아까 복사했던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팔로미로 돌려볼 거예요, 그죠? 자, 팔로미로 돌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반지름만큼 짧게 만들어서 아크를 뽑아내서 아크를 돌려주는 방법. 자, 그걸 먼저 해보죠. 이게 16mm인데 반지름이 3.3이죠. 빼면은 12.7mm가 되네요. 자, 얘를 뽑아낼 때 12.7mm만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윗부분에 3.3mm 아크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중심점 찾아서 자, 아크 툴. 자, 사이즈 개수를 24개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아크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를 팔로미로 돌릴 거예요. 선택하고 자, 얘를 또 웰드를 할까요? 웰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웰드 하고 자,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미 단면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보드가 4개가 생겼다, 그죠? 깨진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깨졌다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팔로미 돌려도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자, 이렇게 곡선 꺾어지는 부분 있죠. 꺾어지는 부분 완만하게 꺾어지는 데는 또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좀 급하게 꺾어지는 90도 이상 이런 경우는 이제 90도 이상보다는 90도죠. 90도 그렇게 꺾어질 때 가끔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단위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크기 여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깨졌는데 아주 미세하게 깨졌기 때문에 수정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라인을 꺼서 깨진 면에 면을 생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지우고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자, 이 면을 아예 지워버리고 우리 그 스킨 컨트롤서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면을 다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고 스킨 컨트롤서에서 면을 만들죠. 자, 이거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아마 스트레이 엣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축소하면은 좀 진하게 나오죠. 이 부분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겠네. 자, 이거 확대해도 이런 부분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요 지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동으로 픽스를 하죠. 자, 이거를 그룹을 잡고 체크를 하면은 자, 스트레이 엣지 18개 있죠. 잡아주시고 이제 스페이스 보드가 3개로 바뀌었죠. 4개에서 요 한 개 수리를 했으니까 3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쪽도 해볼까요? 자, 그룹으로서 이 면을 지우고 자, 요것도 스트레이 엣지가 있겠죠. 잡아주시고 이제 2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요거는 뭐 그냥 놔두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팔로미를 돌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곡선 부분이 90도
이상 급격하게 꺾이지면은 그 치수와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일단 16mm 다 뽑아 올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처럼 아크를 그릴 거예요. 자, 미드 포인트 잡았어. 3.3이 내려와야죠, 이제. 자, 여기가 중심점이 될 것 같고, 다시 아크를. 자, 이번에는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깎아야 되죠. 자, 팔로미로 깎아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못따기, 못깎기 처음 그 영상 올릴 때 팔로미로 깎아내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얘도 경로를 잡았으니까 팔로미 돌리면 됩니다. 돌리는데 이번에는 이 면을 찍어줘야 되겠죠. 자, 이 면입니다. 찍어주면 이렇게 깎였죠. 물론 이제 밖에 필요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깎인 걸 볼 수가 있겠죠. 반대쪽도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반대쪽 라인을 잡아주시고, 자, 이거는 첫 번째 방법과 첫 번째란데 두 번째 방법과, 그러니까 팔로미로 첫 번째 작업했던 거 하고는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는 처음에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얘는 두 번을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깎아내는 거니까, 양쪽을 깎아내는 거니까. 그죠? 자, 이거를 만약에 한 번만 깎아내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 요거 일단 하고 말씀드릴까요? 자, 이렇게 깎아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는데, 이것도 팔로미로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룹 잡고 체크. 자, 스트레이지는 잡아주면 되고, 스페이스 보드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자, 요 부분 깨지가 있고, 요 부분 깨지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깨지가 있고, 길게. 자, 이 부분 깨지가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역시 꺾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수정을 하려면 수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깨진 범위가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커서, 자, 수정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죠. 자, 이게 지금 곡선으로 꺾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마다 라인을 다 그어줘야 됩니다. 꺾어진 데 그어주시고, 여기도 꺾어진 부분 있죠. 이렇게 해야 이 면이 생성이 되겠죠. 이 작업을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돌아갈게요. 이것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 상태죠. 자, 얘를 한 번만 작업하기 위해서 어차피 깎아낼 거니까 높아도 상관없잖아요. 좀 뽑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죠? 가운데 지워주면은 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한 번만 작업하면은 깎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깎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한 번에 작업이 됐는데 아까 곡선 꺾어지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필요 없는 면들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지워서 작업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워서 작업이 잘 되면 되는데 이쪽 면이 다 날아갔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스킨 컨트롤스로. 자, 일단 방법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워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일단 팔로우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요. 치수와 그리고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작은 크기를 모델링 할 경우에는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뭐 이 스케치업이 건축 모델링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0. 몇 미리, 1mm, 2mm 이런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작업하지는 않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적정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팔로미 많이 썼잖아요. 팔로미가 안 좋은 툴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툴인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일단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계속 하죠. 자, 이제 위에 거는 그렸고요. 이제 아래쪽 판을 그려야죠. 자, 아래쪽 부분은 이게 지금 파이프죠. 다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심을 그려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론트로 다시 보시고 얘는 잠시 숨겨 두시고요. 자, 이 긴 쪽이 보면요. 일단 길이는 12mm, 높이는 12mm죠. 자, 폭은 129.4. 그러면 64.7이죠. 자, 이 부분을 라인으로 연결을 하죠. 여기도 필렛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R3으로 들어가죠. 또 2D 필렛 선택하시고 3mm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파이프죠. 파이프인데 직경이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 파이프 직경이 3.8mm입니다. 그러면 1.9mm가 되겠죠. 자, 사이드 개수는 18개 1.9mm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자, 얘도 뭐 팔로미로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런 거는 작업이 잘 되니까. 자, 혹시 문제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잘 됐죠. 자, 그룹을 잡고 일단 뒤집을까요? 자, 쇼됐지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됐고요. 자, 가이드를 지우고 불러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거는 바텀으로 보죠. 바텀으로 보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5개죠. 5개인데 자, 우리가 가운데 그렸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폭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64mm니까 4개 나누기 4를 하면은 자, 한 개가 16mm씩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자, 전화가 와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16mm씩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무브 툴로 16mm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복사를 하시고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죠. 16mm 곱하기 2. 자, 이렇게 하면은 복사가 다 됐죠.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거는 좀 짧죠. 그죠? 좀 짧은 모양입니다. 자, 요것도 복사를 해서 얘는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거리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일단 요거는 96mm고 64mm죠. 그러면 96에서 64를 빼면은 32가 되는데 이 한쪽이 16mm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끝부분이죠. 끝부분이니까 16mm로 하면 끝에 붙겠죠. 자, 얘가
폭이 6.6이니까 중간까지는 3.3입니다. 그럼 다시 3.3을 빼야죠. 16에서 3.3을 빼면은 12.7이 될 것 같아요. 얘를 12.7mm만 독차를 하죠. 자, 그러면 가운데로 왔죠.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얘를 이게 축소를 해야죠. 축소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시 탑으로 보고 작업할까요? 얘 잠시 숨겨두고, 자, 이 부분이 중심점이 74mm죠. 74mm니까 37mm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쪽으로 37, 이쪽으로 37. 자, 이 끝부분이 여기에 딱 중간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일단 가이드를 만들어 두죠. 자, 이 끝부분이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스케일 툴로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스케일 툴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볼까요? 스케일 툴을 썼을 때는 이게 그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조정을 해서 만약 여기에 선업을 주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있죠.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 원도 같이 뭐라 그러죠? 찌부러든다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부분 같이 찌부러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는 없고 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이만 달라져야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루비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사용하는 루비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꺼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라고 되어 있죠. 스트레치라는 뜻 자체가 뭐 늘리다 줄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일단 탑으로 보시고, 자, 이 부분이죠.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우리가 줄일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줄이면 되죠. 클릭. 보셨죠? 한 방에 딱 줄어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옮겨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정확한 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까지. 여기 가서 클릭. 바로 딱 오죠. 자,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자, 여기 제가 중심점 안 잡아놨죠. 그래서 중심점 잡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선엽점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선엽점을 잡고 다시 해보죠. 여기를 찍고 얘가 여기에 가면 되겠죠. 클릭.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자, 물론 이런 툴이 없어도 우리가 작업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 버립니다. 이만큼 잘라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옮겨 놓고 혹시 그 모자라면은 이제 푸시볼로 뽑아내고, 남으면은 그냥 뭐죠, 이 유니온을 합쳐 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루비를 쓰면은 이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루비, 이 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치수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은 크게 뭐 효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케일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비정형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비는 뭐 이 루비는 따로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루비 설치는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해서 요거는 스케치 유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익스텐션 웨어 합수 들어가면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료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참 중심점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작업이 끝났죠. 가이드 지우고 숨겼던 거 불러내면은 요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뭐 고기 불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기 불판이 이렇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 한 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 구멍도 뚫어야 되네요. 이 구멍도 있는데 요거는 자, 이게 중심에서 40mm, 높이는 5mm, 5파이. 프론트 볼까요? 이거 백으로 봐야 되나? 그죠? 자, 백으로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5mm죠. 5mm 해주시고, 그리고 끝에서 중심에서 40mm죠. 자, 40mm인데 20mm씩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이드를 잘 그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잠깐 그려주는 거. 자, 여기 5mm니까 2.5mm가 되겠죠. 하시고, 이거는 뭐 평면이니까 푸시풀로 밀어내도 되지만은 이거는 서브 트랙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한 개로 합쳐서 자, 보면은 솔리드가 아닌 게 있다고 나오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쇼됐지? 상관없고. 그럼 뭐가 문제죠? 쇼됐지? 쇼됐지? 자, 이거 한 개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필요 없는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안 되죠. 솔리드 잘 돼 있고 솔리드 전부 다 솔리드 잘 돼 있죠. 자, 문제될 게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숨어있는 가이드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이드 지우는 명령어를 주고 자, 가이드를 다시 지웠습니다. 다시 잡고 해보죠. 마찬가지네요.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이거는 됐고 이건 됐죠. 자, 이것도 됐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되고 있죠.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선택해서 그런가? 이것도 됐죠. 너무 많이 선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해보죠. 우리가 팔로미로 돌렸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지오메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고요. 일단 아까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검사하는데도 오래 걸리죠. 소대지는 뭐 2만 개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대지가 2만 개가 있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 이 곡선 부분 있죠? 파이프 꺾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오메트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년 합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자, 쇼대치는 일단 뭐 많이 있어도 우리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솔리드 잘 돼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쇼대치 한번 없애볼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자, 확대를 백배해서 여기에 한번 해보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작업은 끝났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쇼대치 한 개도 없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얘는 없애버리죠. 이것 때문이구나. 자, 아까 제가 그 전체를 선택해 가지고 그 유년 합칠 때 계속 솔리드가 아닌 게 있다고 오류 났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선택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파이프 그릴 때 심을 그렸잖아요. 자, 그 심 부분을 제가 삭제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 부분까지 같이 다 선택이 되다 보니까 얘는 솔리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됐던 거네. 그죠? 그렇죠. 이 많아도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 작업은 돼야 되는데, 하다가 뭐 다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죠? 처음부터 오류 나서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끝났고요. 다시 체크. 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리드도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 부분 우리가 깎아낼 때, 라운드 코너 할 때 끝과 끝이 정확하게 만나는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루비도 하나 알아봤죠.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아. 예. 요것도 뭐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탑으로 보고 이렇게 뒤집어야 모양이 나온다. 그죠? 색깔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